새벽 안개가 낮게 깔린 두만강변은 그야말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의 불빛은 저토록 아득하고 평화로워 보이는데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썩은 집단 냄새와 눅눅한 흙먼지가 뒤섞인 지옥이었지요. 제 이름은 민국입니다. 함경북도 국경경비대에서 보초를 서던 그저 배고픔에 익숙해진 평범한 군인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낡은 총은 제 목숨을 지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제 목줄을 죄는 족쇄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째 강냉이 죽 한 그릇으로 버티던 참이었는데 소대장이라는 자가 다가와 제 뺨을 후려치더군요. 이 반동 새끼가 어디서 졸고 있어. 고막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그놈의 눈빛 속에 담긴 멸시였습니다. 마치 제가 인간이 아니라 제때 밥을 주지 않아도 죽지 않는 부속품처럼 보였겠지요. 그날 밤 보위부의 감시망이 잠시 느슨해진 틈을 타 저는 막사 뒤편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품속에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와 여동생의 사진이 꼬깃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소식조차 알 수 없는 그들이 지금쯤 굶어 죽어가고 있을지 아니면 어디선가 모진 매를 맞고 있을지 생각하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더 참고 살다가는 제 영혼까지 완전히 갉아먹힐 것 같더군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울 만큼 담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북조선의 군인이 아니라 자유를 찾아 떠나는 한 마리 짐승이 되겠지요. 뒤에서 순찰대의 경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발각되면 그 즉시 즉결 처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밑에서 지늘기 뭉개지는 소리가 들렸고 등 뒤로는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젖은 흙을 움켜쥐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끔찍한 굴레 속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 멀리 강 건너편의 그림자가 손짓하듯 흔들렸습니다. 저는 총을 강물 속으로 던져버리고 숨을 죽인 채 얼음장 같은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몸을 파고드는 차가운 물살은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던 제 분노를 잠재워주는 것 같더군요. 강물은 생각보다 깊고 거칠었습니다. 저 멀리서 경비대의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훑고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깊숙이 자명하며 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폐가 터질 듯한 압박감 속에서도 오직 앞만 보았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정말로 제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치며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흐르는 강물을 닦아내고는 건너편 둔덕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둔덕 위 낯선 땅의 풀냄새가 제 코끝을 찔러왔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얼굴을 핥혀대던 그날 밤을 저는 죽어도 잊지 못합니다. 영하 30도는 좋게 넘었을 거예요. 두만강 물길은 하얗게 얼어붙어 마치 거대한 칼날처럼 보였고 그 위를 딛고 서 있는 제 심장은 공포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지만 그건 마치 닿을 수 없는 별자리처럼 멀게만 느껴지군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를 잡으러 오는 군인들의 군화 소리처럼 들려 몇 번이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이 자꾸만 눈앞을 가렸습니다. 제가 떠나면 어머니가 겪을 고초를 생각하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여기서 굶어 죽나 강을 건너다 죽나 매한가지라는 독한 마음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이르렀을까. 갑자기 저 멀리서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찢고 달려들었습니다. 순찰 중이던 국경경비대 무장 군인들이었습니다. 누구냐? 멈추지 못하겠네.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판 위라 발이 헛돌았지만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하는 소리가 귓가를 스치는데 그건 단순히 쇳덩이가 날아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운명이 결정되는 소리였지요. 저는 본능적으로 얼음이 얇은 곳을 피해 지그재그로 달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폐부로 들어오는 공기가 마치 유리 조각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따갑고 아팠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총탄이 발밑 얼음을 맞추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군인들의 거친 욕설과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바로 등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저는 눈앞에 보이는 둥 너머 거뭇거뭇한 덤불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통증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지쳤는데도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숲을 사이로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는데 바로 몇 미터 앞에서 군인들이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이 근처로 넘어왔는데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튄 거야? 이 새끼가. 그들의 말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숨을 참았습니다. 들키면 끝이라는 생각, 여기서 잡히면 보위부, 지하 감옥에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다 죽을 것이라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군인들이 든 랜턴 불빛이 제가 숨어있는 덤불 근처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가슴을 부여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지나가 달라고 속으로 수천 번을 빌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어지던 긴장된 침묵 끝에 군인들의 발소리가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반대편 숲을 뒤지러 떠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 이제부터는 낯선 땅에서 숨어 지내며 자유를 향한 더 험난한 여정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어머니가 계신 북쪽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는 짐승처럼 웅크린 채 깊은 숲속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 그 산줄기에서의 일은 지금도 꿈에 나타납니다. 턱 밑까지 차오른 숨은 마치 쇠를 갈아 넣은 것처럼 비릿하고 뜨거웠지요. 뒤쪽에서 들려오는 군견들의 짖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찢어발기는 것 같았습니다. 국경 경비대 놈들이 횃불을 휘두르며 좁혀오는 게 보였어요. 저들은 나를 잡는 게 아니라 짐승 하나를 몰이하듯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신발 밑창을 뜯어내어 엉뚱한 방향으로 발자국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마른 덤불에 낡은 인민복 윗도리를 벗어 걸어두었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옷가지가 펄럭이는 모양새가 마치 사람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말입니다. 놈들이 덤불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고함을 지르는 사이 저는 납작하게 엎드려 바위 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놈들에게 들릴까 봐 입안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버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찰나의 공포라는 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을 때 느끼는 그런 비참함입니다. 놈들이 덤불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가하는 동안 저는 그 반대편 절벽을 향해 기었습니다. 발밑에서 돌멩이들이 굴러 떨어질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아래는 그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저 밑에서 강물이 바위를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치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가 저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이대로 죽는 게 자유라면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놈들의 발소리가 등 뒤까지 닿았을 때 저는 눈을 감고 몸을 던졌습니다. 공중에서 몸이 뒤집히는 그 짧은 순간 참으로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북한 땅에서의 20년, 굶주림과 감시, 그리고 서로를 의심해야 했던 그 지옥 같은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가운 강물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죽였습니다.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올려다본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북한 땅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렇게 밝고 깨끗한 별들이었습니다. 놈들의 횃불은 이제 까마득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입은 채 강기슭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이유도 돌아갈 곳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옷에서 흐르는 물이 흙바닥을 적시는 소리만이 제 동무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낯선 기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저에게 이제 다 왔으니 조금만 더 버티라는 나지막한 속삭임처럼 들리더군요. 저는 젖은 진흙을 밟으며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상을 향해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해서 자유가 곧바로 손에 잡히는 건 아니더군요. 강 너머가 지옥이라면 그 뒤에 펼쳐진 땅은 죽음의 문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물에 젖은 옷이 얼어붙어 살갗을 파고들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길로는 결코 이 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미쳤다고 말하는 길, 누구도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하는 군 4분계선 사이에 그 좁은 허점을 뚫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죽여야 하는 그곳에서 들리는 건 오직 제 심장 소리뿐이었죠. DMZ, 지뢰밭. 그 단어만 들어도 다리가 후들거려야 정상인데 이상하게도 제 몸은 기계처럼 움직이더군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조차 얼어붙어 뺨에 달라붙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개죽음이지만 저 선만 넘으면 인간으로 살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가 저를 지탱하고 있었지요. 앞서가던 안내자가 작은 손짓을 보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바로 발끝 앞에 녹슨 철조망이 엉켜있고 그 아래 땅은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들이 묻혀있는 지뢰밭이었습니다. 안내자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발자국 하나도 함부로 떼지 마라. 내 발밑이 내 무덤이 될 수 있으니.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주위는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더 무서웠지요. 풀벌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이 죽음의 땅에서 저는 어머니께 드리지 못했던 마지막 인사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머니, 부디 저를 용서하십시오. 살아서 사람 노릇 하며 살고 싶어 떠나는 자식의 불효를 탓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발을 내디딜 때마다 지면의 감각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혹시나 흙이 조금이라도 내려앉지는 않을까. 나뭇가지 하나라도 밟아 소리를 내지는 않을까.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공기는 너무 차가워 그 땀마저 금세 얼음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감시 초소의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가르며 제가 있는 쪽을 향했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흙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흙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빛이 제 몸 위를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찰나. 저는 죽음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발견하는 순간 총알이 빗발칠 것이라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라는 이름의 빛이 저 너머에서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죠. 감시의 빛이 사라지자마자 저는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은 나침반 하나에 의지해 보이지 않는 지뢰밭의 틈새를 찾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발끝에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조차 두려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고향의 굴레가 나를 붙잡을 것 같고 앞을 보면 죽음이 기다리는 이 모순된 상황. 저는 그 모순을 뚫고 한 발자국씩 죽음의 경계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곧 저 언덕만 넘으면 비록 가시밭길지라도 제가 꿈꾸던 그 세상의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온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소리 같기도 한 기이한 파열음이 저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멈춰 세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지뢰밭은 그야말로 죽음의 입구였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그대로 산산조각이 날 판인데 발밑에서 쓱 하고 흙이 밀려나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발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은 저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그 공포.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손끝은 덜덜 떨리는데 눈앞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먼저 고향집에 두고 온 아내와 어린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창문 너머로 보이던 강냉이 밭, 그 사이를 뛰어다니던 아이의 해맑은 얼굴이 마치 환영처럼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배가 고파 울먹이던 아이에게 조금만 참으라. 아빠가 꼭 맛있는 거 가져올게라고 했던 그날의 약속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내 가족은 영영 지옥 속에 남겨지는 거라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리가 이미 찢겨나가 피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였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흙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날카로운 돌멩이와 가시덤불이 파고들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흙냄새, 썩은 나무잎 냄새, 그리고 뒤에서 쫓아오는 추격대의 발자국 소리까지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한 걸음, 아니 한 치 앞을 내디딜 때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구가, 제발 정신 차려라.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흙을 움켜쥐고 몸을 끌었습니다. 다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핏물이 길게 흔적을 남겼지만 뒤를 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저 멀리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숲을 훑고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 불빛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은 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금 온 힘을 다해 몸을 굴렸습니다. 고통은 이제 무감각해졌습니다. 오직 살아서 저 철책 넘어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제 몸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폐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너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가족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발밑에 깔려 있어도 내 의지는 그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겨진 마지막 관문을 넘기 위해 저는 다시 한번 피 묻은 손을 흙바닥에 박아 넣으며 몸을 앞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가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등 뒤로는 놈들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앞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서 있었지요. 그곳은 인간이 살 곳이 못 되는 오직 죽음과 삶을 가르는 철의 경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앞을 보았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밤. 칠흑 같은 어둠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저게 바로 남과 북을 가르는 사람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하는 철칙입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쇠붙이 특유의 비릿한 냄새와 녹슨 기운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철망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저걸 넘으면 자유라는 말을 들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건 살점이 뜯겨나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그때 뒤쪽 산마루에서 서치라이트가 획 하고 돌아갔습니다. 숲속 나무잎들이 서걱거리는 소리에도 심장이 멎는 것 같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흙냄새, 썩은 나무잎 냄새가 입안으로 들어왔지만 뱉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고향집 마당에서 마지막으로 건네주시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무사히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마라. 그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면 그분의 마지막 소망까지 저 철책 아래에 묻히는 것이겠지요. 저는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철책 밑동을 파내고 좁은 틈을 만들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어깨를 훑고 지나가며 셔츠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팔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점이 찢어지는 그 감각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 안도감이 들더군요. 몸을 비틀어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쇠조각이 바지를 낚아채고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다리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짐승처럼 이를 악물고 앞으로 기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끝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보위부 놈들의 총구가 저를 기다릴 것이고 앞을 보면 제가 꿈꾸던 그 막연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피를 흘리며 기어갔습니다. 철책의 끝자락이 제 허벅지를 깊게 그어버렸지만 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모든 게 끝장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철책의 가장 아랫부분을 통과해 반대편 흙바닥에 몸을 굴렸을 때 저는 비로소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흙바닥에 널브러졌지만 밤하늘의 별은 평소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 멀리 어둠 너머를 보았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발밑에는 지뢰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뒤가 아닌 앞을 보고 걷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찢어진 어깨를 움켜쥐고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건 더 이상 죽음의 한기가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삶의 서늘한 환영 같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옮겨 어둠이 짙게 깔린 미지의 숲속으로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 소리조차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리던 밤이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얼어붙은 숲속에서 저는 그저 앞사람의 등만 보고 달렸습니다. 등 뒤로는 굶주림과 공포가 짐승처럼 쫓아오고 앞에는 보이지 않는 자유라는 벼랑이 놓여 있었지요. 며칠을 굶어배는 가죽처럼 달라붙었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려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기어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을 지나자 갑자기 눈앞이 트이며 저 멀리서 인공적인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남조선 지피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저게 정말 내가 꿈꾸던 세상의 입구인가 싶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앞선 것은 공포였습니다. 저 빛 뒤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쏘아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 아니, 어쩌면 여기까지 와서 북한군에게 잡혀 다시 끌려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철책 근처에 다다르자 쇠붙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차가운 철조망에 손을 올리니 손바닥이 찢겨나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달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발자국만 넘으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환한 탐조등이 제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꼼짝 마라. 사방에서 들려오는 날 선 외침에 저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솟아오른 총구들이 제 심장을 향해 쏟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방아쇠만 당기면 그대로 고깃덩이가 될 판이었지요. 저는 천천히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손끝이 파들파들 떨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 쏘지 마십시오. 저 사람입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목구멍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 굶어 죽어간 동생들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죽어도 자유의 공기를 한 번은 마시고 죽어야 했습니다. 저는 울부짖으며 총구를 향해 무릎으로 기어갔습니다. 총을 든 군인들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은 아마 짐승보다 못한 몰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여도 좋으니 제발 저를 북한으로만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머니 얼굴 한 번 못 보고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총구는 여전히 제 이마를 겨누고 있었고 팽팽한 정적이 우리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제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흙먼지와 뒤섞였습니다. 저 너머에 있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 총구가 저를 향한 마지막 심판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삶으로 향하는 문이 될지 알 수 없는 기로에서 저는 그저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흙바닥에 얼굴을 박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차디찬 강물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던 그 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등 뒤로는 쫓아오는 발소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은 거대한 벽이 서 있었죠. 숨을 몰아쉴 때마다 폐부로 들어오는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건 단순히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억압과 감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박탈당한 채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지난날의 공포가 응축된 차가움이었죠. 그러다 문득 낯선 불빛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잡으러 온 국경경비대인 줄 알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구나 싶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런데 들려오는 말소리가 달랐습니다. 억센 북쪽 억양 대신 텔레비전에서나 듣던 그 부드러운 남쪽 말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손을 내밀었을 때 저는 제 손이 얼마나 더럽고 상처투성이인지 또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제 생의 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대로 차가운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억울함인지 안도감인지 아니면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인지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눈가에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닥을 긁어대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소리를 내어온다는 것이 이렇게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흙먼지 섞인 눈물을 닦아내며 고개를 들었을 때 군인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불쌍한 탈북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귀한 생명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공화국의 부속품으로 살아야 했던 제가 처음으로 인간으로서 대우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을 짓누르던 쇠사슬이 녹아내리는 해방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따뜻한 물과 옷을 건넸습니다. 군복 상의를 제 어깨에 덮어주던 그 젊은 군인의 손길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온기가 제 몸을 타고 흐를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건너온 것은 그저 강물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이었다는 것을요.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압받던 존재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 이름 석자를 온전히 되찾을 자유가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저와 함께 고통받던 이들, 아직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자유를 꿈조차 꾸지 못하는 이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제가 여기서 누리게 될 이 숭고한 자유가 혹여나
그들에게 닿을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둠을 뚫고 나온 이 길 끝에 정말로 평온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눈앞에 펼쳐진 낯선 세상의 풍경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비로소 사람이 되어 살아가려 합니다.